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쭌쌤입니다. 오랜만이죠.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 사항이 지금 인스타로 올릴지 유튜브로 올릴지 지금 고민인데 유튜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살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 목 상태가 그닥 좋진 않습니다.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는데 그 점 양해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 뉴토플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2023년도 7월 26일부로 새로운 토플이 시작됩니다. 2019년도 8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뉴토플로 한번 바뀌었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마 그때 첫 8월 3일인가 시험을 치고 엄청 덥고 막 매미가 막 왕왕왕왕 오는 그런 되게 예쁜 그 나무길 사이에서 영상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환.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19, 20, 21, 22, 23, 거의 4년 만에 새로운 토플로 이제 다시 바뀝니다. 네, 울지 말아요, 여러분. 자자자. 원래 이렇게 시험이 바뀌면 학생들은 어떡하지? 뭐가 바뀌지? 그러면 바뀌기 전에 빨리 쳐야 되나? 아니면 바뀌고 난 뒤에 기다렸다가 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 라고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파트에 어떤 면이 바뀌고 얼마만큼 바뀌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들을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화면 보실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뉴토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짧아진 RC입니다. 이건 좋죠, 여러분? 그래서 리딩 섹션의 문제가 20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New TOEFL 2, 더미가 없어집니다. 그쵸?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맞아도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 틀려도 점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ETS에서는 자체 연구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미채점 실험용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짧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시험이. 그다음 뉴토플 3 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조그만한 초콜릿, 그쵸? 커피랑 같이 녹여 먹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RC도 줄어들고 더미도 줄어들다 보니까 리딩 리스닝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스피킹으로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 일찍 끝나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뉴토플 4. 여러분 별표입니다. 사라지는 독립형 라이팅입니다. independent question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independent task가 사라집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네, 그래서 이 independent task가 사라지는 대신에 이제 다른 아이가 나오죠, 여러분. new TOEFL 5 별표 discussion writing입니다. 디스커션 라이팅이 무엇인가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토플 시험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아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다음 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TOEFL이라고 하는 시험은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등등 모든 해외의 여러분 대학 이상의 이제 교육기관으로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ETSORG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시험을 만들어내고 채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외국계 회사 취업, 해외 대학, 뭐 대학원, 편입, 교환학생,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송도 국제 캠퍼스까지 그리고 군대로서는 이제 카투사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토플 시험이 되겠는데요. 시험 점수는 한 번 쳐놓으면 유효 기간이 2년 정도 간다는 거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2006년도 5월부터 한국의 IBT (Internet Based Test TOEFL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2019년도 as I said earlier 8월 1일에 뉴 TOEFL로 한번 바뀌었었어요. 이때는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마 스피킹 섹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2023년도 7월 26일에 이제 renew TOEFL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자, 토플 테스트는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어서 reading, listening, 그 다음에 10분 브레이크하고 speaking, writing으로 해서 1시에서 1시 반 혹은 좀 늦으면 2시 전후로 시험 종료가 예상이 되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얘가 줄어들어서 여러분 2시간 이내면 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시험이 만약에 10시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2시 전에는 시험이 끝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 뉴토플이라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시험이 짧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바로 끝나고 점심도 먹으려고 갈 수 있겠다. 자, 리딩 섹션 가시겠습니다. 지문이 3, 4개 나오던 것이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문 2개만 나옵니다. 네, 지문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지문당 문제가 10문제씩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총 여러분 몇 문제다? 20 questions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 지문당 여러분 18분이라고 되었던 것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정확한 시간과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은 ETS에서 4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미정. 그쵸? 자, 그리고 back and forth 가능할지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출처는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업에서 나오는 거 맞고요. 문제 유형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A4 용지와 연필 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리스닝 섹션 가시겠습니다. 자, 리스닝 섹션은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하셨던 그대로의 포맷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신 여기서 여러분 더미가 없어진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컨버 렉처로 이루어져 있는 전반전과 그 다음에 컨버 렉처로 이루어져 있는 후반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3분 정도 되는 question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 conversation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5분 이상이 되는 문제 6개로 이루어져 있는 lecture 타입이 되시겠습니다. back and forth 불가능한 거는 여전히 그렇고요.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업에서 가지고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versatio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실 때 듣고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뭐 하우징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수님과의 면담이라던가. 그다음에 렉처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예체능 할 거 없이 다양한 렉처에 강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듣고 강의를 요약을 해가지고 멀티플 초이스로 맞춰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5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예측하시고 정답 소거하는 팁 저랑 늘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A4 용지 연필 배부 똑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시험으로, 바로 스피킹으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Describe the city you live in 아시죠? 자, 스피킹 섹션입니다. 2019년도 리뉴얼 할 때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스피킹 섹션 6문제에서 4문제로 줄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역시 리스닝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 토플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 유형 총 4개 그대로 나올 거고요. Independent question 하나, Integrated 3개 문제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자, 2023년도 리뉴얼하는 토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팅입니다. 문제 유형 총 2개였죠, 여러분. 인티그레이티드 통합형 하나, 인디펜던트 독립형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독립형이 사라집니다. 네, 독립형이 사라지고 이거 대신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더라? 디스커션 타입이 나오게 되더라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커션 타입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디스커션 타스크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는요.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토론의 의장인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제시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Your professor is teaching a class on political science. Write a post responding to the professor's question. In your response, you should 뭐를 해야 되느냐? Express and support your personal opinion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mak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in your own words를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좋은 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n effective response will contain at least 100 word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 얼마나 썼어요? 네, 300자나 썼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는 줄어들었다.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100자로 줄어들었다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You have 10 minutes to complete this task. 여러분, 300자 쓸 때는 우리가 몇 분 받았죠? 네, 30분 받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 30분이 뭐로 줄어들었다? 10분으로. 그쵸? 자, 그러면 문제 example 한번 보실게요. Dr. Johnson께서 말씀하십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debat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가 되겠습니다. 토플에서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죠. 경제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환경 보호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economic growth creates new jobs and gives people money they can use to improve their lives. 그쵸? On the other hand, if we protect the environment, it can be enjoyed both by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자, if you had to choose between prioritizing economic growth 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ich one would you pick and why? 되시겠습니다. 자, 요까지 보시면 여러분 기존에 저희가 주로 많이 봤던 빈출 주제입니다. 인디펜던트 태스크와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디스커션 태스크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 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만큼 써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수잔의 의견 한번 보시죠. I'll prioritize the environment. 나는 환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알렉스는요. 당연히 반대겠죠. While I agree with Alex that environmental substance 뭐 어쩌고 저쩌고, I think that economic growth is only way to solve many of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e fac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수잔은 environment가 우선시 되어야 해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렉스는 아니야. economic growth가 좀 더 우선시 되어야 해. 라고 해서 본인들의 support 디테일들을 쭉쭉 적어 놓은 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test takers는 이 글들을 쭉 읽으시고요. 잘 읽으셔야겠죠, 여러분? 본인의 의견에 이 100자 사이에 여러분 얘네들이 refer가 되어줘야 돼요. 언급이 되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열심히 하셔서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자기만의 영어로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셔서 쓰셔야 되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네들이 얘기를 했던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 의견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example 한번 보시죠, 여러분. sample answer. 자, 그러면 아까 수자는 뭐였어요, 여러분? environment, 그쵸? 알렉스는 뭐였어요? economic growth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ample answer 같은 경우는요. I strongly agree with Susan's idea that our lives will be unpleasant if we focus entirely only on 어디다? economic growth가 되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수잔의 의견에 여러분 나는 완전히 동의해 라고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ould add that 나는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더 할게요. If the environment is damaged by industrial development, we'll be more likely to suffer from ailments. 좋은 단어. Like cancer and lung disease라고 하는 여러분 example까지 넣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라이팅에서 늘 쓰는 방식. 자, 알렉스는 raised the relevant point that we can count on profitable companies to solve problems using new technology, but 그러나 알렉스가 좋은 얘기 했지만 그렇지만 he didn't mention that they might arrive far too late to be of use. For example, it could take decades for an innovative company to create a clean energy source, but people are affected by environmental catastrophes right now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overall 여러분 transition words 넣어주셔야겠죠. writing 쓸 때는 then I say that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Companies and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environment at this time.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좀 짤막해요. 예전에 저희가 썼던 그런 300자 정도 되는 인디펜던트보다는 좀 더 짧은 그런 문구로 들어가지만 수잔의 내용과 알렉스의 내용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내 의견을 뒷받침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되시겠어요. 이게 academic discussion task가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한다면 이번 2023년도 토플에서 가장 많이 변경되는 거는 인디펜던트 태스크 없어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인디펜던트 태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100자로 줄어들고 10분으로 줄어들더라가 되는 거고요. 논설문은 논설문이죠, 여러분. kind of. 왜냐하면 토픽이 나오니까요.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물어주는 건데 여학생 한 명과 female 여학생 한 명과 male 남학생 한 명이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은 나는 뭐 A가 좋다, 나는 B가 좋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울러서 에세이에 녹아내려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2023년도 뉴토플의 핵심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뉴토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채점 기준이라든가 점수 환산이라는 게 아직 ET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발표는 언제 날 거냐 하면 4월 11일에 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4월 11일에 공식적으로 ETS 발표가 나면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험 점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시간,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시험 가격. 시간이랑 가격이 전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전 10시에 치는 시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로 바뀌는 건지, 그쵸? 예전에 쌤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는 저녁 시험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게 오전 10시에서 뭐 오후 12시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바뀔 건지. 그다음에 지금 220불이죠, 여러분? 맞아요? 너무 비싸. 근데 이게 시험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가격도 줄어들까? 아니면 시험이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봤을 때 라이팅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멘붕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이걸 참고를 했던 사이트를 제가 밑에 참고 라인에 넣어 놓을게요. 링크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라이팅도 라이팅이지만 이걸 빨리 읽고 신속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도 안 그래도 독립형이 계속해서 막 90자가 넘고 되게 긴 한 화면의 반이 문제예요. 선생님 읽다가 5분이나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라이팅을 그냥 라이팅뿐만이 아니라 리딩과 라이팅, 얘가 이걸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무슨 말인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지 얘기를 적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토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멘붕 올 거 하나도 없어요.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똑같아요. 그쵸? 리딩은 줄어들었어. 오히려 땡큐지. 그쵸? 그 다음에 라이팅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10분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00자로 줄어들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패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빨리, 신속 정확하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뭐랄까 차분하게 지금 공부해 온 대로 지금 공부한 학생들은 지금 공부해 온 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 이후에 시험을 준비를 하실 분들은 그쵸? 7월 26일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 독립형 라이팅은 독립형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예 독립형을 그냥 이제 버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제 리딩의 긴 지문을 빨리 읽고 해석하는 그 능력을 좀 더 키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문해력을 좀 더 보느냐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뉴 토플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뉴 토플 여러분들 이제 떨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총평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땡큐 왜 감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플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그쵸? 그 다음에 토플이 너무 힘든 시험이다. 점수 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이제 토플이 너무 힘들면 IELTS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플이 없이 조건부로 가는 것도 알아보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훨씬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짧아진 시험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점수가 계속해서 120점 만점으로 나올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먼저 했고요. 4월 11일에 ETS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때까지 너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요.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토플 과제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 오케이.